가장 큰 세력, 가장 큰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체는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시장은 주말 내내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조금씩 약보합하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동영상으로 표현하자면 여기 비트코인이 있고 여기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근데 영상을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 여기 삐끗해서 5% 빠지니까 알트코인은 걸려 넘어져서 이런 식으로 폭락을 했다. 지금 상황, 물론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알트코인들은 지금 엄청나게 낙폭이 커지면서, 제가 작년 시장부터 강조드렸던, 우리가 포트를 구성할 때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중을 잘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 알트를 구축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 비트 이더를 보유하지 않고 상승장이라고 그냥 알트코인 100% 포트 담으신 분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계실 거다.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뭔가 굉장히 많이 폭락한 것 같고 옆으로 거진 2달을 넘게 기다 보니까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역사적 신고점 대비해서 해봐야 11% 빠진 겁니다. 근데 뭔가 체감상 기간 조정을 너무나 지치게 하다 보니까 많이 빠진 느낌이 들고, 심지어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어떤 거 들고 있습니까? 비트코인 재미없다, 이더리움 상승장의 수익 얼마 안 난다 하고 알트코인 포트 100% 담으셨는데 이번에 알트코인은 얼마나 지금 도미넌스 빠졌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드렸던 거,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밸런스를 잘 맞춰서 가야지, 단순히 알트코인이 수익률 크고 상승장이 크게 먹는다라고 해서 이걸로 100% 보유하시면, 물론 본인이 내가 멘탈이 세고 잘 버텨서 DCA 해가지고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개인분들 올라갈 때는 좋아하지만 10% 20% 빠지면 감당 못하고 시장 욕하고 떠나게 된다.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만약에 비중을 조절하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 충분히 버틸만하고 열심히 원화채굴 해서 DCA 하면은 결국에는 시장은 우상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또 어떤 소식이 알트 시장을 완전히 흔들었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다음 달부터 600여 개의 종목에 대한 상장 유지 심사, 그리고 문제되는 종목들은 상패 검토한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 특히나 업비트에 너무나 김치코인들이 많고 업비트에서 50% 70% 이상 점유율로 거래량이 나오는 코인들, 그런 것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알트가 좋아도 조금 조심하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상장 폐지되는 1순위가 아닐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하락하면서 지금 전 저점까지 깨고 하락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거, 비트 이더 비중 잘 실으시고 알트를 사시더라도 업비트의 김치코인, 자발트 코인보다는 RWA나 AI, 리스테이킹 같이 중장기적으로 빠지더라도 시장 회복되면 튀어오를 수 있는 것들로 비중을 잘 실어놔야 된다라는 거, 이번 조정 때 아마 많이 깨우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캐처님, 그럼 언제 알트코인 좀 살아날까요? 물론 알트코인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비트코인도 다시 상승장으로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회복은 될 거다. 근데 본격적인 알트가 조금 크게 시원하게 가져오려면은 아직 S1 업데이트, S1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최종 승인돼서 정식으로 거래소에 상장되고 기관들 자금이 들어올 때가 제가 봤을 땐 알트코인들이 다시 힘을 내주지 않을까. 근데 현재 지금 블룸버그 ETF 선임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는 이더 현물 ETF 출시가 7월 2일 정도로 앞당겨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스태프 발행자들한테 S1에 대한 의견 보냈는데 다음 주에 발효를 선언하고 휴일인 주말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선 이것이 최선의 추측이다. 발추나스 같은 경우는 ETF 관련해서 굉장히 정확도가 높고 어쨌든 내부자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교류를 하는 사람인 만큼 충분히 저는 신뢰도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7월 정도면 대략적으로 한 2주 정도 남았다.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출렁이면서 비트코인 큰형님이 다시 상방으로 튀어 올라주기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알트코인 상승장 오면 알트도 분명히 회복될 거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펀더멘탈 좋은 것들은 다시 올라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언제 승인되느냐,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는 조정을 받고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더리움 고래들은 계속 물량을 축적해서 쌓아 나가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이더리움은 현물 ETF 상장이 되면 기관들이 직접 본인들이 판매할 이더리움 ETF를 위해서 이더리움 현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제가 봤을 때 이런 지금 조정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현물 ETF 출시 전에 이더리움을 조금 현물로 모아가는 기관들의 움직임이 아닐까. 그리고 분명히 이런 움직임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현물 출시 이후에 이더리움도 튀어오른과 동시에 지금 낙폭이 커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알트들이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지만 시장에는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없습니다. 4월부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면서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하반기는 분명히 우리한테 의미 있는 흐름을 만들어 줄 것이고,
트럼프는 계속 공식 석상에서 바이든 저격하면서 바이든의 비트코인 전쟁 본인이 끝내버릴 것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미래가 미국에서 펼쳐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어쨌든 지금 조금 더 여론이 우세한 공화당의 트럼프가 계속 이런 불리시한 발언을 해준다라는 거 중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에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세일러 형님도 이와 같은 것들을 리트윗하면서 비트코인은 국익에 부합한다라는 발언까지 해주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장 큰 지도자가 유세를 할 때 비트코인을 빼먹지 않고 특히나 너무나 불리시하게 발언해준다라는 거는 나름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최근 갈팡질팡하면서 진짜 크립토를 좀 친화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건지 아니면 기존처럼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바이든이 조만간 비트코인 라운드 테이블에 정식으로 참석하겠다. 그리고 해당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되느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혁신에 대한 미국 안에서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 분명히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 완전히 배척하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용하는 쪽으로 큰 줄기는 잡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바이든은 조금 애매한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바이든이 크립토 시장의 회의적인 CBDC 위원들을 FDIC와 재무부 최고의 자리에 지명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크립토 시장의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건지 헷갈리게 지금 만들곤 있지만 어쨌든 바이든도 계속해서 트럼프 대비해서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고 재선이 희미해지면 어쩔 수 없이 크립토 시장을 옹호하는, 정말 싫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재선까지는 옹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탠스로 가져가 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간에 크립토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 핵심 채굴 기업들의 임원들이 미국 암호화폐 유권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조직까지 설립했다. 근데 이 조직을 설립한 그런 미국의 채굴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 아닙니다. 마라톤 디지털부터 라이어 플랫폼, 클린스파크, 이 기업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미국의 유권자들한테 크립토 시장을 옹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고, 이 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큰 채굴 기업 마라톤 디지털과 클린스파크, 라이엇 플랫폼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움직임을 크립토 플레이어들이 가져가고 크립토 유권자들만 강력한 본인들의 투표권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내러티브가 선거 때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결국에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더욱더 친화적으로 서로 누가 더 친화적이냐 그런 움직임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이 들렸는데 방금 전세계 증권규제 당국자 회의에서 마크 우에다, 이 사람은 SEC의 핵심 위원입니다. 근데 토큰화의 장점에 대해서 연결했다 하면서 토큰화는 거래의 더 높은 수준의 보안, 투명성, 불변성 제공할 수 있고 또 대부분의 중개 잡시 프로세스가 간소화돼 거래 비용 절감될 수 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리 겐슬러 외에 4명의 위원 중 1명입니다. 근데 SEC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증권시장과 자본시장을 규제하는 이런 핵심 의사결정을 가진 인물이 토큰화 시장을 굉장히 칭찬했고 혁신적으로 발언했다라는 거, 충분히 저는 나쁜 흐름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나 RWA 시장을 콕 집어서 얘기해준 이유가 뭘까? 그리고 RWA 시장에는 결국에 어떤 게 가장 큰 지금 내러티브입니까? 국채를 토큰화 해가지고 조금 더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금융시장에 조금 혁신을 추진하는, 근데 지금 토큰화된 국제시장의 무려 시가총액이 15억 달러까지 돌파했다. 굉장히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고 크립토 시장은 지지부진하지만 RWA 시장에서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총이 상승하면서 블랙록을 필두로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있다. 얼마나 지금 전통 금융 시스템을 토큰화 입혀서 온체인으로 옮겨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지금 이미 데이터들이 우리한테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서서히 가격적으로는 지지부진할지 몰라도 이 블록체인 시장과 크립토 시장 그리고 토큰화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 펀더멘탈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암호화폐 산업은 새로운 의회 출범으로 더 지금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다 하면서 EU 선거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집권하게 될 새로운 EU 의회가 구성이 됐고, 이번에 새로운 EU의 의회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유럽연합의 비교적 우호적인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크립토 시장에 친화적인 그런 의회가 지금 구성되는 그런 내러티브로 흘러가고 있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시장이고 경제, 글로벌, 통화적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인 만큼 어쨌든 유럽도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불리시한 흐름으로 간다라는 거, 충분히 펀더멘탈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캐처님 언제까지 조금 조정이 지속될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확실하게 상승장으로 턴어라운드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유입이 꾸준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 다시 꾸준하게 들어오는 듯 했지만 다시금 유출세가 강화되면서 ETF 현물 보유 기관들이 약간 조금 리밸런싱을 하면서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흐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세력, 가장 큰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체는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의 유입량이 지금처럼 연속적으로 큰 물량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큰 유입이 들어오면서 턴어라운드를 해줘야 본격적으로 다시금 우리가 이 지지부진한 조정 장세, 위축 장세를 끝내고 상승으로 돌파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5주 연속으로 유입세가 지속됐지만 지난주에 다시 처음으로 유출세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매크로의 영향, 그리고 시장 과열에 따른 조금 레밸런싱 조정으로 인해서 물량이 크게 유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고무적인 사실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으로는 큰 유출이 나갔는데 그에 대비해서 이더리움으로는 유입이 들어왔다라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 S1 승인이 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정식 출시되는 것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간의 펀드 유입 데이터로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트코인 빠질 때마다 전환 사채 발행해가지고 비트코인 매수하는 스트레티지 형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채 발행 규모를 7억 달러로 추가적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5억 달러 전환 사채 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7억 달러까지 증액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세일러 형님은 어쨌든 빠져주면 땡큐, 박앤세일이다 생각하고 수량 모으는 거, DCA의 화신으로서의 면모를 정확히 보여줬고, 근데 아무도 세일러는 욕할 수가 없다. 세일러는 고점에도 사고 저점에도 사고 고점에도 사고 저점에도 사고 이번에도 또 계속 돈 생길 때마다 사고 있는데 지금 얼마만큼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까? 65억 달러, 거진 9조에 달하는 이 비트코인으로 천문학적인 거의 블랙록의 영업이익률에 달하는 그런 돈을 비트코인으로 번 사람이다. 그만큼 결국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받아도 결국에 이런 식으로 DCA 해가지고 세일 구간에 모아가면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세일러 형님은 지금 그것을 실제로 증명하고 있고 그 역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엘살바도르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 은행법까지 개혁 도입하면서 훨씬 더, 원래 기존부터 엘살바도르는 법정통화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면서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갔지만 더욱더 이런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개인 투자자는 정교한 투자자를 위해 비트코인 및 스테이블 코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은행을 구성할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거 뭡니까? 엘살바도르가 보여주고 있는 거, 이런 신흥국들, 화폐 시스템, 통화 시스템이 무너진 나라들한테 비트코인을 채택했을 때 충분히 잘 굴러갈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의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친화적인 채택을 가져갔을 때 엘살바도르는 지금 아무도 엘살바도르라는 나라 사실 잘 몰랐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효과로 엄청난 마케팅과 관심을 받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얼마나 견고한지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굉장히 비트코인에 회의적이고 부정적이었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암호화폐가 미국의 부채 위기를 막을 수도 있다 하면서 달러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공공부채에 대한 수요를 제공하고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원래 같으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암호화폐 취급도 안 했고 정식 제도권 자산 혹은 지금처럼 이런 기사조차도 다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미국 부채 위기를 암호화폐 시장에 살릴 수 있고 심지어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걸 얘기해준다라는 거. 어쨌든 간에 내면에 있는, 수면 아래에 있는 본질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장에서 돈 냄새 제일 잘 맞는 거 누굽니까? 결국에 지금 VC들이다. 근데 VC들이 지금 암호화폐 신규 프로젝트들, 스타트업들에 적극적으로 자금 투입을 하면서 투자를 단행해 나가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런 흐름은 2023년 말부터 2024년 상반기 사이에 1년에 주목할 만한 자금 조달 거래가 나타났다. 그 얘기는 뭡니까? 23년, 24년에 투자해서 언제 걷어들이는 거냐? 24년 말이나 25년에 걷어들이는 흐름. 돈 냄새 잘 맞는 애들이 지금 투자를 왜 하고 있을까? 하락장이 시작되는 구간이고 이제 시즌이 종료된 거면 이들이 쉽게 지갑을 꺼낼까? 그리고 지금 유명 1티어 V신 패러다임 같은 경우도 초기 단계 암호화폐 벤처 펀드를 위해서 8억 5천만 달러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금 조달하면서 새로운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라는 거. 실제로 파라다임 같은 경우는 이미 얼마나 투자를 현명하게 잘 하는지 검증이 된 1티어 VC들이고 얘네들이 지금 계속 쌈짓돈 꺼내가지고 지지부진한 이런 시장에 돈을 투입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돈을 쓴다라는 거. 중장기적인 관점을 불리시하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지만 아직은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 매크로의 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굉장히 굵직한 매크로 이벤트들이 있는데 일단 소비에 굉장히 중요한 소매 관리와 소매 판매, 소비 지표 여러분들 이번 주 잘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망의 6월 말에는 어떤 지표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조금 안정화되는 CPI, PPI 모두 좋은 흐름 보여줬고 고용시장도 위축되는 움직임 보여줬는데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주려면 파월이 가장 신뢰도 있게 보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파월이 말하는 2%의 목표 물가가 바로 PC입니다. 그리고
근원 PC의 목표치가 2%에 부합하는 흐름이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 지금 매크로 시장 금리나 불확실성으로 위축되어 있던 어떻게 보면 지금 기대감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데 근원 PC까지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충분히 좋은 흐름 만들어줄 수 있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PC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고용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 번에 해소는 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근데 비트코인 10개 이상 보유 중인 그런 지갑들의 수는 지금 2년 동안 최고 수준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대중 채택은 가속화가 되고 있고, 단기 홀더들의 시전 손익을 보면 보통 확실하게 손실을 보고 손절을 하고 떠났을 때가 과거에도 이런 기술적 일시적인 눌림 구간에 좋은 DCA 구간이었다라는 거,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런 식으로 눌림목이었을 때 실현 손실이 굉장히 컸는데, 물론 여기서 추가 더 조정 주고 한 번 더 개미 털고 내려줄 수는 있지만 이 구간은 언제나 지나고 나면 모아가기 좋은 자리였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모아가기 좋은 자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DCA 하시는 거고,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DCA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대형 코인들은 괜찮지만 지금처럼 알트가 불안정한 시기 알트코인을 계속 물만 타고 DCA 하다가는 지하실까지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알트를 DCA 하시고 눌림목 잡으실 때는 확실하게 펀더멘탈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물리시고 조금 더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알트코인들만 접근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는 60K만 훼손하지 않으면 어쨌든 우리는 상승의 국면이 있고 국면 안에 들어와 있고, 만약에 60K를 훼손한다라고 하면 보통 단기 홀더의 실현 가격 아래로 비트코인이 하회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이런 조정의 흐름이 조금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60K를 훼손하기 전까지는 상승 흐름 국면에 안에 있더라도 60K 훼손하면 단기적으로 확실하게 조금 조정 장세가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뭡니까? 하락은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가까이서 보면 폭락 같지만 지나고 나면 우상향이었고 사이클로 보면 대상승이었다라는 거. 결국에 시장 끝났다 이런 얘기해도 결국에 또 불장이다 하다가 또 시장 조정이다, 끝났다, 시즌 종료다. 이거는 아마 올해 이번 사이클 상승장을 가는 사이클에서 계속 반복될 거고, 여기서 한번 사이클 돌 때마다 계속 10% 20%씩 투심이 약한 분들은, 개미들은 털려 나갈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고 상승장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는 거는 극소수고, 지금 조정장도 그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명심하셔서 현명하게 시장에서 끝까지 잘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 입장하셔서 정보 잘 체크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